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의 현장은요, 동탄에 위치한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현장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는 거의 한 달에 한 건에서 두 건 이상은 꼭 공사를 하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면서도 저쪽 반대편에서는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보셨다 하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동안 쌓여있는 노하우도 있고 다양한 돌발사항이나 공법,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해내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칭찬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요, 이 주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 오늘의 현장은 주방이 약 8,500, 9,000, 그러니까 즉 한 9m 정도 되는 대형 매머드급 주방을 만들어 드리면서 30평대 이렇게 큰 주방을 만들고 다양한 동선 레이아웃 그리고 또 수납을 해드릴 수 있었던 점을 구석구석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양쪽 옆에 있는 이 신발장 보이시나요? 이 신발장은 기존에 있었던 그냥 신발장 그대로 인테리어 필름으로만 리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테리어 필름으로만 리폼을 해도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인테리어 필름을 리폼할 때 저희가 인사남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묶어주기 기억나시나요? 양쪽 현관의 인테리어 필름의 색상,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방화문의 인테리어 필름의 색상, 방화문을 감싸고 있었던 여기를 목공으로 잘 마감을 해서 이쪽 부분까지 같이, 그리고 바닥에 보이시는 이 타일까지 해서 전체적인 톤앤매너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발장을 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중문을 어떤 거를 할까 굉장히 골머리 많이 아프시죠? 그럴 때마다 주로 중문에 대한 스타일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중문은 스윙 폴딩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개구부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폴딩으로 다 한번 접혀서 벽 쪽으로 붙으니까 개구부를 아주 넓게 쓸 수 있죠. 특히 어린아이나 유아가 있거나 또 유모차, 휠체어로 끌고 나갈 때 이렇게 넓게 열어야 할 때는 이런 스윙 폴딩이 좋단 말이에요. 또 그거 말고도 슬라이딩도 있고 삼연동도 있고 양계도어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오늘은 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문을 할 때 이 중문의 디자인을 이렇게 프레임이라든지 중문의 스타일을 많이 보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유리를 어떤 걸로 설치할 것이냐, 이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 중문의 면적에서 이 유리의 면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유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현관의 디자인도 달라질 수 있고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유리는요, 모루유리라고 해요. 이렇게 안쪽에 알판처럼 유선형 곡면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이 곡면이 상대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약간 그 유선형의 곡면이 자주 반복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듬감을 주죠. 그 리듬감이 반복적으로 있지만 격이 떨어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밝고 명랑하면서도 조금 고급스러운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중문을 디자인할 때는 유리를 제일 먼저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유리 중에서도 모루유리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거실 욕실입니다. 저희들이 거실 욕실 중에서도 특히 600각 포세린 타일로 디자인한 욕실 많이 보여드렸었죠. 오늘은요, 이거 보이시나요? 모루유리. 현관을 소개할 때 중문, 그리고 중문의 유리를 모루유리 한번 참조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프, 반으로 조적 파티션을 만들어내고 위에는 이렇게 모루유리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면 현관에서의 중문의 유리 스타일이 모루였고,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거실 욕실의 파티션이 모루유리가 되니까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다양한 패턴, 그러니까 모루유리가 2번, 3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하고 친밀감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리로서의 고급스러운 오브제를 형성한다 라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모루 유리는 고급스러움도 있지만 이렇게
프라이버시나 사생활에도 보호가 잘 되기 때문에 파티션을 만들 때 모루 유리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이 600각 포세린, 흔히 말하는 호텔 욕실이라고 해서 많이들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타일에 대한 재질이나 디자인 말고 이것 좀 보여드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가 조적으로 다 만들어내고 타일과 타일을 붙여낼 때 이 타일의 끝면을 약 45도 각도로 정교하게 잘라내서 이렇게 붙이는 걸 졸리컷 시공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600각 포세린 타일을 할 때 많이 하죠. 이렇게 하프로 만들어 놓은 파티션에도 졸리컷 시공. 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젠다이를 만들 때도 이 타일을 덮으면서도 보다 샤프하고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졸리컷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졸리컷 시공은 깎아냈기 때문에 면적이 얇아져서 상대적으로 이가 나간다고 하죠. 이런 끝뿌리가 잘 깨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저희들이 매질을 잘 넣었다 하더라도 청소를 하면서 이 매지가 잘 탈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600각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욕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줄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코너에 있는 부분은 레진 시공이라든지 아니면 케라폭시 시공과 같은 줄눈들이 있는데요. 이런 레진이나 케라폭시의 줄눈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깔끔하고 깨끗하게 욕실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졸리컷이 잘 깨지지 않는다는 안전한 점도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아까부터요, 이 주방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거든요. 이 주방 인테리어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다양하게 소소한 꿀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본래 여기 주방은요, 이 30평대 좀 전형적인 주방이었는데 어떤 레이아웃이었냐, 이쪽에 이만큼 아시죠? 아일랜드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아일랜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디귿자 주방이 돼서 동선은 좀 예뻐졌죠. 그러나 이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흔히 말하는 위스키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수납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위스키장이 있고 아일랜드가 있다 보니까 식탁을 놓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식탁을 놓게 되면 좀 복잡하고 조잡스러운 레이아웃이 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본래 있었던 위스키장은 수납이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스키장 주방을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다 철거를 해내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상하부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여기 끝단에서 저쪽 끝까지 전체 길이가 약 4,800, 그러니까 5m예요. 그리고 저 끝에서 창가 있는 주방이 약 3,600, 그러니까 한 4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환산을 해봐도 주방 자체가 한 9m가 되는 주방이 30평형에서 나왔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했다 칭찬을 좀 해주셨거든요. 자, 만약에 이렇게 긴 동선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쪽 가운데에 여러분 식탁을 놓기도 굉장히 쉬워지죠. 또 식탁도 다양하고 굉장히 큰 식탁을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주방은 보통 한 3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손자, 손녀까지 다 이용을 해도 충분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아주 잘했다 칭찬을 받았고요. 또 식탁도 꼭 대형 식탁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사이즈에 맞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방이 진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요소 좀 꿀팁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짜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보통 일반적으로 코너장이 있게 되면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상대적으로 좀 멍텅구리 공간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넓혀 놓으니까 수납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꺼내기도 굉장히 쉬워졌고, 여기만 이렇게 코너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짜잔, 이렇게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쪽에 코너, 멍텅구리 공간이 있게 되면 저 안쪽을 사용할 수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렇게 기역자를 전면부를 열어놓게 되니까 다양한 거, 특히 좀 큰 냄비나 곰솥 이런 것들은 이 안쪽에다 숨겨놨다가 수납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밑에를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시죠? 이제 워낙 로봇 청소기를 많이 쓰니까 이 로봇 청소기가 도킹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돌돌돌돌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도킹을 하게 되고, 여기는 뭐냐면요,
밥솥장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밥을 집에서 뭐 매일매일 지어서 드시지 않다 보니까 밥솥은 한 번 쓰고 나중에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 보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밥솥을 쓰게 되고 또 문을 하나로 만들어서 로봇 청소기의 도킹 장소까지 완전하게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디자인 구성들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는 아직 가전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키친핏 예쁜 가전이 들어올 거라는 걸 바로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흔히 말하는 우리 팬트리 중에서도 누오미라고 하는 브랜드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돌돌돌돌돌돌돌돌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양한 식료품들이라든지 수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좁은 공간이지만 여러 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또 이건 이렇게 돌려서 꺼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접어볼게요. 딸깍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거 말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푸시도어인데요. 쓱 열었을 때 딸려 들어오는, 문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또 이렇게 밀었을 때 완전하게 수납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누오미 팬트리를 쉽게 꺼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견고한 이렇게 무광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도 굉장히 비싼 푸시 경첩을 사용을 해서 열고 닫을 때 문제가 없도록 디자인했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아, 주방 예쁘다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주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마감재에 대한 제품명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 우리 인싸남 TV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그 포그 그레이라고 해요. 예림에서는 사틴 퓨어 코튼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이 사틴 퓨어 코튼이 바뀌어서 아크릴 코튼? 뭐 이렇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퓨어 코튼 아니면 포그 그레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상판은 어반 그레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 대리석 패턴으로 다 굉장히 몽환적이면서도 깔끔하게 나와 있는 이 하부장은요, 예림에서 나와 있는 문라이트 퍼시픽이라는 친구거든요. 자, 그러면 포그 그레이, 그 다음에 어반 화이트, 문라이트 퍼시픽, 그리고 이 바닥, 저희가 자주 설명을 드렸던 LX의 에디톤이죠. 뭐 바닥재 중에서는 저희들이 원티어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디톤 중에서도 솔티 화이트입니다. 솔티 화이트, 문라이트 퍼시픽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대리석 패턴의 고급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게 나온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위치 많이 보여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이 스위치를 고를 때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디자인을 도와드리면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융 스위치 기억하시나요? 또 르그랑 스위치가 있고 국산 제품 중에서도 보노도 있고 제일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스위치가 나오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스위치는 바로 이 스위치예요. 아카라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스위치 안에는 센서와 리시버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불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IoT 기능까지 같이 있어요. 특히 여기를 누를 때 이 누르는 감촉들이 전자식 느낌처럼 굉장히 가볍게 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특히 스위치에 IoT 기능까지 같이 부합돼서 넣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아카라 스위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들이 실제로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매머드급이죠. 아주 긴 붙박이장을 만들어 드리고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서 일이 좀 많아지고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본래는요, 여기 이만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드레스룸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드레스룸 양쪽은 철거를 할 수 있는 가벽이었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철거해내고 여기 이렇게 잡다하게 있었던 시스템 선반을 없앤 다음에 맨 끝에는 스타일러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스타일러 옆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옷장을 구성해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짜잔, 이렇게 화장대를 안쪽에다 넣어놓고 문으로 닫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던 이 디자인 구성,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는 전체 길이가 약 5m 정도가 되는 대형 매머드급 붙박이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방의 구조가 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었던 드레스룸을 철거하고 길게 붙박이장으로 다 구성을 해서 상대적으로는 깔끔하고 수납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구성들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안방 욕실이거든요. 뭐 저희들이 인스타남 TV를 통해서 그 타일의 구성이라든지 분위기, 또 이쪽에 보이는 이런 간접 조명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말고요. 오늘은 이 젠다이의 높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젠다이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선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젠다이가요, 대부분 이렇게 원래 좀 낮아요. 근데 최근에 한국 분들이 신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키가 커지면서 젠다이가 낮게 되면 상대적으로 허리를 좀 많이 숙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젠다이를 좀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여기도 본래 길이보다는 젠다이가 높게 올라가서 약 1100 정도로 디자인을 해드렸어요. 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파티션이지만 이 사이즈에 맞춰서 1100 정도로 올려놓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사용하기도 좀 편하고 허리를 덜 굽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트월 보이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파에서 앉아서 보는 이 면을 아트월 얘기 많이 하고, 예전 아파트들을 보면 대충 여기에 이상한 폴리싱 타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타일들을 많이 붙여놨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TV 반매립을 많이 하시더라 라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TV 반매립은 장점이 보시게 되면 TV 사이즈에 따라서도 충분히 언제든지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에 우리 집 TV가 100인치다. 근데 이 100인치 TV를 하나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 이상의 TV는 만들어 놓기 어렵고, 또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넣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TV 반매립을 많이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는 약 150에서 200, 180 정도로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TV 반매립을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표면은 인테리어 필름으로 하면 훨씬 더 예쁜데요. 이 필름으로 리폼을 하면서 돌돌돌돌돌 여기 있는 이 도어 다리까지 문선 몰딩을 없애서 무문선,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스텝도어는 아니지만 약간 스텝도어의 형식을 구현해서 도어 다리까지 이렇게 목공으로 감싸게 되면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한 디자인이 나오니까 아트홀 하실 때 TV 반매립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유튜브에서 에디톤 이렇게만 치셔도 제 얼굴이 나올 거고, 또 LX 하우시스의 바닥재 이렇게만 해도 제 얼굴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현장은 LX의 완전 슈퍼스타급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닥재 중에서는 이만큼 가성비가 있으면서 원티어급으로 잘 나온 바닥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LX 하우시스에 나와 있는 에디톤이고요. 수종은 솔티 화이트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실제로 화이트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환하고 쨍한 화이트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게 되면 그레이 계열과 베이지, 그리고 적절한 화이트와 대리석 문양 패턴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웜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에디톤의 장점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돌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이 스톤 파우더가 많이 들어간 SPC 마루 중에서는 가장 원티어급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돌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표면 강도가 강하다는 점, 물에도 강하다는 점, 특히 내구성이나 이런 점도 강하지만 디자인이 실제 만져보시면요, 그냥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장점이 되고요. 무엇보다 더 큰 장점은 에디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점이에요. 바닥에 에디톤을 깔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저희들이 자주 소개해드리는 LX의 SM013이라는 필름하고 보시면 어떠세요? 깨끗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웜톤의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링팬 하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굉장히 많으시니까 빠르게 짚어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소음이 많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링팬은요, 소음이 적고 상대적으로 화력이나 풍력도 굉장히 좋으니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실링팬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다 그러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여름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입니다. 내년엔 더 더울 거고 내후년엔 더 더울 거니까 실링팬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비싼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링팬 적어도 한 2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선풍기랑 거의 비슷한 비용이거든요. 만약에 실링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격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실링팬이 돌아갈 때마다 그림자 음영이 져요 그러는데 지시나요? 프로펠러에서 상대적으로 좀 넓게 조명을 배치하고 조도를 잘 확보하면은 그런 걱정, 문제 전혀 없으니까 실링팬 만약에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